안녕하세요. 따봉쌤과 컴퓨터 자격증 따기 따봉쌤 조한이입니다. 자,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차트 슬라이드는 먼저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부터? 제목부터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트를 넣으면 되는데요. 차트를 넣을 때 서식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 표 서식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입력 데이터가 요거라서요. 그래서 이 표 서식은 저하고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설명대로 하나씩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형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요거에 맞춰주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 도형은 표가 완성된 다음에나 가능하시는 거니까요. 일단 표를, 여기 차트를 완성을 해 볼게요. 자, 제목을 먼저요. 클릭하시고. 자, 먼저 제목 넣으시고요. 자, 여기 내용 개체 틀에서요. 어떤 걸 누르시면 돼요? 차트가 여기 두 번째 있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트를 만들 겁니까? 라고 있는데요. 기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묶은 세로막 대형. 여기 묶은 세로막 대형입니다. 네, 첫 번째 거 그대로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곳이 나오는데 폭이 좁으니까 조금 넓혀줄게요. 이건 엑셀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항목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 하단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계열은 이 막대, 계열 1, 계열 2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이대로 뒤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넣어줄게요. 네, 가로 세로 바꾸면 됩니다. 항목 1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항목 1, 2, 3, 4 돼 있죠. 이거를 여기 보면 항목 1, 2, 3, 4 이걸 보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목 1에 2016년 엔터, 항목 2에 2017년 엔터, 2018년, 2019년, 2020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열 1이 바로 어디냐면 항목 넣었죠? 여기 전체 이 부분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넣어볼까요? 계열 1에 가셔서요. 전체 엔터, 2193 엔터, 3385 6683 10311 그 다음에 14848 네, 그리고 계열 2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한국 요거 적으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계열 2에 가서요. 한국 엔터, 141 398 809 1304라고 넣으시고요. 1912까지네요. 이렇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필요 없어요? 계열사항 없어도 되죠. 지워도 되고 여기요. 표식 있죠? 얘를 눌러서 이렇게 왼쪽으로 미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한국으로 이렇게 차트 계열이 완성이 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천 단위 구분기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엑셀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해결을 해버릴게요. 여기다 천 단위 구분기를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차트를 보면 뭘로 시작돼요?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야 돼요. 0으로 시작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때는 일반 숫자로 하셔야 돼요. 회계기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자, 여기 셀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셀 서식 표시, 여기 셀 서식이 나오죠. 여기서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이걸 미리 넣어주시면 추가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숫자일 때 그래서 이거 넣고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0일 때는 0으로 표시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완성이 됐으니까요. X 눌러서 여기는 닫아주세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편집으로. 자,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입력은 완료가 됐어요. 이제 하나씩 작업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가 요거예요. 종류는 여기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 했죠. 그리고 글꼴은 도둠의 심약 포인트. 그리고 이 차트에 외곽선 넣으세요 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따가 뭐 넣을 때 하냐면 요거 노란색 집어넣을 때 같이 넣어줄게요. 외곽선은요. 자, 도둠 16이래요. 그래서 차트는 한글하고 다르게요. 여기는 한 번에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홈 탭, 차트가 선택된 상태예요.
홈 탭에 가서 클릭하고요. 도둠 탭 16 탭. 이러면 전체가 도둠 16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어디로요? 여기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자, 차트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제목은 궁서 24 굵게 먼저 보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요. 궁서 탭 24 탭 여기 보면 굵게 보이시죠? 궁서 24 굵게 됐죠? 이 상태에서 뭐 하래요?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 그림자, 넣을 거 많죠. 근데 이거는 어디 가서 넣냐면 디자인 탭,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요. 서식이네요. 죄송합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제목에 대해서 채우기, 여기 도형 채우기는 흰색. 그렇죠? 흰색. 테두리를 넣으래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밑에 윤곽선이 테두리거든요. 누르시고 검정을 눌러줄게요. 테두리 넣어라. 그리고 그림자 오프셋, 이번에 오른쪽이래요. 그래서 효과. 그림자, 여기 보면 아까는 요 아래쪽이었잖아요. 여기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만들어졌죠? 이거 트리플 클릭해서 범위하고요. 그대로 입력만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뭐예요? 그 다음 조건이요. 자, 차트 영역이 바로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여기는 차트 영역, 여기는 차트 제목, 이 안에 요 계열 안에는 그림 영역, 여기가 축, 세로값 축, 여기는 가로값 축, 항목축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계열, 그죠? 전체 요소, 여기는 한국 요소, 계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범례도 보이죠? 네.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하래요. 그러니까 차트 영역이 어디냐면 이 전체를 말하거든요. 차트 영역 클릭. 네. 그리고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차트 영역 서식이 나옵니다. 네. 또는 차트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 여기요. 서식에 가보면 여기요. 스타일 누르셔도 같은 말이에요. 차트 영역 서식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는 여기 영역 서식에 더블 클릭해서 열을게요.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이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채우기 노랑이래. 여기 차트 채우기 및 선, 여기 효과는 여기 있고요. 네, 텍스트 상자는 이쪽입니다. 자, 여기에서 채우기를 단색인데 뭘로 채우래요? 노랑으로요. 단색인데 색을 노랑으로. 그럼 노랑으로 바뀐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 영역에는 외곽선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테두리도 꼭 누르시고요. 실선. 네, 기본대로 그냥 여기도 검정으로 다 바꿀게요. 검정. 그럼 여기 테두리가 실선이 요 외곽에 실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영역은 끝났죠. 우린 이거 안 닫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상태에서 뭐 하냐면 여기 그림 영역이요. 여기 이 안에 그림 영역, 요 계열이 있는 요 사각형 박스거든요. 그림 영역입니다. 이렇게 도움말을 꼭 확인하세요. 그림 영역은 뭘로 하래요? 채우기 흰색. 그러니까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단색, 여기 그림 영역 보이죠? 단색, 뭘로? 흰색으로. 흰색 배경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데이터 서식, 한국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 즉 뭐예요? 차트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네,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시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 콤보로 가세요. 네, 콤보로 가보시면 차트의 종류가 보이세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 중에 뭐를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 계열을, 즉 여기 한국 계열은 나머지는 묶은 세로막 대형인데 한국 계열은 뭘로 바꾸래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꺾은 선형 중에 네 번째 거에 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고, 자, 그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긴 했는데 뭘로 하래요? 보조축으로 지정도 하래요. 그래서 바로 옆에 여기 체크하는 게 있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조축이 하나 더 생겼죠.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서식 끝났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값을 또 표시하래요. 어디를요? 2020년 계열. 어떤 계열이에요? 여기요. 2020년 계열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뭐예요? 전체 계열이구나. 즉 파란색.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 계열의 값을 표시하래요. 막대 위에. 그래서 이때는요. 자, 계열 막대 요 전체 계열 클릭 한 번 더 누르면 얘만 선택됩니다. 2020년 계열만. 이 상태에서요. 차트 요소 추가, 디자인 탭입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여기 데이터 레이블. 어디에다가 넣어요? 바깥쪽 끝에.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계열을 먼저 넣습니다. 값까지 넣었죠? 이제 도형을 삽입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내가 여기를 보고 마무리 작업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하단에 데이터, 이게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테이블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얘가 뭐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표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차트 요소 추가 가보면 여기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있는데요. 범례 표지가 있냐 없냐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표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보시면서 작업하셔야 되고요. 범례 표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뭐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선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죠. 네, 클릭하고 지우셔도 되고 요소에서 지워도 됩니다. 일단 클릭하고 지울게요. 클릭하고 딜리트. 네, 그러면 정확하게 선만 누르고 지우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또 뭐도 하셔야 돼요. 여기 봅니까? 여기는 어때요? 똑같은가요? 0부터 16,000. 같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볼까요? 0부터 2,500. 그런데 여기하고 다르죠. 그러면 여기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요. 이 계열 축서식을 클릭.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시고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여기 옵션. 축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0부터 얼마예요? 3,000이죠. 그러니까 0.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000이에요. 네, 탭키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이 몇씩 움직였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면 1000씩 움직였죠? 그래서 기본을 1000으로 바꿔줍니다. 탭. 그럼 이렇게 바뀐 것까지 보이시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여기에서 마무리까지 할게요. 여기 보면 눈금이 이렇게 바깥쪽 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하는 게 요거 눈금이요. 그래서 주눈금 바깥쪽 돼 있네요. 요거는 선을 넣으면 되니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얘를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설정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채우기 선 뭐까지 넣으실 거냐면요.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선이 다 있는데 테두리가 근데 여기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맞춰 주셔야 돼요. 네, 좀 불편하더라도. 자, 클릭하신 상태에서 여기 채우기 가서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하던 곳이니까 여기 보면 선이라고 있죠? 실선. 보이시나요? 선이 들어가니까 여기 바깥쪽 들어간 외곽선이 보이죠? 자, 왼쪽 축도 해볼까요? 클릭, 실선. 검정을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데이터 표, 클릭, 실선. 어때요? 여기처럼 만들어졌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하니까요. 이 상태 하면 어때요? 여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죠.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이 도형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은 이 차트가 완성이 되면 도형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도형은 어디에다가 넣느냐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리 대략 어디 정도에 넣을 것인가 라고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모양은 화살표 모양이니까요. 자, 삽입 도형에 블록 화살표에 화살표. 네, 오른쪽 방향 누르시고요. 자, 아까 생각한 대로 왼쪽 상단에서 드래그해서 한 번에 그리십니다. 되도록이면 한 번에 그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스타일은 여기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가 아니고요. 스타일에
누름 단추 누르면, 자, 미세효과,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여기가 어떤 건지 좀 이렇게 미리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파란 강조 1입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을 넣어라. 그리고 글꼴은 있잖아요. 굴림의 18포인트. 홈에 와서요.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고요. 말 안 해도 뭐예요? 여기 검정색이죠. 그러니까 글꼴색 검정. 네. 빠졌네요. 굴림의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이고요. 검정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실 게 있어요. 여기에는 따로 있지 않아도 우리는 얘는 항상 가운데 정렬입니다. 네,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여기에 세로도요. 그래서 여기 세로는 텍스트 맞춤에 가서 중간. 네, 안 돼 있으면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가운데고 세로도 가운데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만 하시면 돼요? 지속적 효과. 지속적 증가. 이렇게 글자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하고 다 빈 곳 나와서 빠져나가세요. 그러면 차트가 다 완성됩니다. 자, 이제 6번 차트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 네, 6번째 슬라이드요. 여기 있습니다. 도형 슬라이드이고요. 자, 도형 슬라이드 어떻게 돼 있어요? 제목은 당연히 넣는 거고요. 잘 보시면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이 대칭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저하고 잘 맞춰가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요거 찾는 거예요. 스마트 아트, 요거 도형 찾는 건데 3차원 만화 강한 효과 이게 순서대로 있죠. 그래서 요게 스마트 아트 1, 3차원 만화고요. 요게 스마트 아트 2, 네, 강한 효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요. 이 모양을 찾아서 넣어만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도형입니다. 전체가 다. 네, 그런데 여기도 저만의 제가 사용하는 비법 아닌 비법이니까요. 같이 찾아가면서 여기를 도형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 여기 4번 초거대 AI 여기 제목을 먼저 선택할게요. 4번 챗 GPT까지요. 제목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자, 4번 모양에서는 도형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요. 텍스트 툴이요. 그래서 여기를 내용 툴을 클릭. 네, 테두리에서 누르시고 딜리트로 삭제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중앙이 여기 0에 있죠. 중앙. 여기가 중앙입니다. 여기가 중앙, 여기 세로 중앙이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 제목 아래. 여기에 요 도형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대중으로라도 봐서 왼쪽에 도형, 오른쪽에 도형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도형을 먼저 그려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 거요. 삽입 도형에 자, 맨 뒤에 거부터 넣습니다. 네. 뒤에 거 도형이 여기 양쪽 모서리가 둥근이에요. 여기 사각형의 맨 마지막 거 클릭하시고요. 자, 0을 기준으로 네, 약간 왼쪽으로 와서요. 드래그 해줄게요. 위에는 나중에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야 돼서요. 그래서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최대한 크게. 네, 최대한 크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반드시 색을 바꿔 주세요. 네, 색을 먼저 임의의 색, 연한 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는 글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옆에 보세요. 이 색인데 옆에 보니까 똑같은 도형이죠. 그러니까 또 그리지 말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네, 감으로 잘 넣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하신 다음에 뭐를 누르시면 되냐면 여기 회전의 좌우 대칭함. 벌써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맨 뒤에 있는 도형이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린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단의 도형도 그릴 거거든요. 근데 한쪽 모서리가 잘린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도형 삽입 가보면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여기 있습니다. 사각형의 세 번째 거요. 누르시고요. 자, 여기처럼 모양 잡아서 드래그 하십니다. 되도록이면 한 번에 그리셔야 편하세요. 드래그해서 한 번에 되도록 그렸고요. 여기도 색깔도 채우기 색도 임의의 색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하고 오른쪽하고 어때요? 모양이 같죠? 네. 그래서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또 있죠. 네. 좌우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회전의 좌우 대칭. 네. 글자는 아직 안 넣을 거예요. 나중에 글자는 다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게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가 요거 스마트 아트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지금은 일단 넣지 않고요. 먼저 도형을 다 넣은 다음에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중간 아래에다가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중간 아래쪽에다가 지금 이 도형을 넣을 건데 약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도형에 가보시면 요거는 블록 화살표에 보시면요. 요 모양입니다.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라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시고요. 아래에서 위로 그리셔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그려도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저는 지금 위로 할게요. 그래서 중간 정도. 네, 중간을 넘어가지 않게요. 드래그. 드래그 하시고요. 자, 모양이 다른데요. 어떻게 해요? 할 때는 여기 보시면 나와요. 여기 조절점이 굉장히 많죠. 여기 있는 거 다 사용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하는 대로 여기서는 여기 가운데 조절점을 잡고 위로 올리시면 여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지죠. 네. 그리고 폭이 좁다 그러면 여기서 또 넓혀줘야 되고요. 이런 것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조절점을 맞춰 놓으셨으면 이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채우기 색을 우리가 검정색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색깔을 좀 바꿔 놓을게요. 네, 일단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형이 두 개가 또 들어가죠. 자, 도형에 네. 자, 요번 도형은 뭐냐면 요거예요. 한쪽 모서리가 접힌 도형. 클릭하시고요. 자, 어디에서요? 맨 하단에서 드래그해서 그릴게요. 네, 여기 위에다가 스마트 아트 들어갈 거 생각하면서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드래그 하시고요. 일단 드래그 하신 다음에 뭐를 누르시면 되냐면 색을 또 바꿔주세요. 뭐 똑같은 색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넣을까요? 네, 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에서 오른쪽으로 복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좌우가 뒤집혔으니까 네, 회전의 좌우 대칭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하면 도형은 다 하셨죠? 왼쪽 거는. 이제 오른쪽 거 도형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제목 아래 도형 두 개 여기 보시면 도형이요. 네, 여기 하나 좌우 대칭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도형 보니까 잘 보면 이 도형하고 사이즈가 똑같은 거 보이세요? 사이즈가 같죠. 그렇죠. 여기도 사이즈가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할게요. 자, 얘를 사이즈가 같다라는 게 여기가 핵심이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평행사변형 도형 클릭하시고요. 자, 왼쪽에서 해도 되고 오른쪽에서 해도 됩니다. 드래그 평행사변형 도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나중에 글자 생각해서 만드세요. 드래그. 네. 그 다음에 색도 바꿔줄게요. 채우기 색 바꿔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똑같이 복사.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얘를 좌우 대칭. 회전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하고 어때요? 아까 인스타나 얘나 어때요? 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아래로 복사. 네. 다시 또 아래로 복사. 또 아래로 복사. 네. 네 개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도형을 양쪽 모서리가 잘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형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도형 모양 변경. 직접 넣는 게 아니죠. 그래서 편집 모양 변경 가서 사각형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 5번째 거에 있거든요. 이걸 누르세요. 그럼 도형이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완성이 됐죠. 그 밑에 아래 도형도요. 클릭하시고요. 자, 도형 편집 모양 변경. 어디에 있어요? 오각형이니까 아까 화살표에 있었죠. 네. 그리고 여기도 색을 또 임의의 색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맨 밑에 넷플릭스도요. 클릭하시고요. 도형 편집 모양 변경.
자, 여기도 블럭 화살표에 보면 아까 요 오각형 옆에요. 네, 갈매기형 수장이라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바꿔보시고 자꾸 여러 개를 사용해 보셔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5개월인데요. 자, 어때요? 2.5개월이란 도형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두집힌 도형은 넣는 게 아니라요. 두집히지 않은 도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쓸게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컨트롤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반듯하게 가니까요. 네, 드래그 해서 맞춰 놓고요. 자, 여기 도형을 도형 편집 모양 변경 어떻게 돼 있어요? 저런 모양은 어디냐면 순서도의 맨 마지막 거. 어디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요 모양. 네, 클릭해 보세요. 자, 여기 모양하고 다르죠? 왜냐면 여기는 모양, 얘가 어떻게 됐어요? 좌우대칭이 아니라 두집혔죠? 그래서 여기 회전에 상하대칭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상하대칭을 누르면 여기하고 다르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조절점이 위에 있죠? 그죠? 기준이 위인데 여기는 아래가 되고, 그러니까 글자를 쓰면 글자가 두집힙니다. 그거 이따가 제가 조절해 드릴게요. 자, 일단 옆에 10개월도 있죠? 왼쪽 걸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별 모양. 그래서 도형 편집, 모양 변경. 그 다음에 여기 별 현수막에서 여기 팔각형 8개의 별, 꼭점 8개짜리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흰색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채우기를 그래서 진한 걸로 넣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조절점에서 살짝 비틀으면 됩니다. 네, 모양처럼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도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복사.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면 도형 편집 모형 변경에 보면요, 좌우 화살표가 있습니다. 블록 화살표에 보면 왼쪽 오른쪽이 화살표 모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네요. 좌우 화살표. 여기 박스가 있는 거, 요걸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요거요. 3.5년. 여기가 폭이 좁다면 이렇게 살짝 넓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색깔도 바꿔주시고요. 무슨 색에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요? 도형 다 그렸죠? 하나가 남았네요, 여기요. 여기 도형과 여기 도형하고 이음선. 네, 그래서 도형을 선택해 두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편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형 삽입 맨 밑에 여기 맨 밑에 아니라 선에 가보면 자, 여기 동그란 점 보이세요? 여기에요. 여기 동그란 점, 여기도 동그란 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도형 삽입인데요. 뭘로 삽입하는 거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 좌우 앞뒤가 있는 거요. 클릭하시고요. 시작점에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디에다 넣을 겁니까? 이렇게 점이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누르고 오른쪽 가서요. 마지막 점,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클릭하시고 네, 요거 선택 연결선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연결선에서 누르고 오른쪽 연결선에 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더 하실 게 있는데요. 이거 선 더블 클릭. 도형 스타일로 들어갈게요. 네, 도형 스타일로 들어가서 여기 도형 스타일 옵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도형에 가서요, 뭘로 바꿔야 되냐면 여기가 좀 두껍죠? 이렇게 얇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 두께를 여기서 맞춰주세요. 이렇게 올려서요. 너비가 보통 한 2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맞을 거고요. 1.75, 2 몇 개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머리 크기, 화살표 머리 유형이라고 있죠. 여기를 여기 둥그런 원이요. 그죠? 둥그렇게. 그 다음에 끝 모양도 둥그렇게. 그 다음에 사이즈, 머리 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시작 부분이에요. 머리 유형. 그 다음에 크기는 중간, 아니면 제일 크게 하시면 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꼬리 모양도 크게.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꼬리 모양은 지금 같은 경우는 중간 크기. 여기요. 머리도 그렇고 꼬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것도 자꾸 써보면서 맞춰보세요. 닫으시면 이렇게 빠져나가 보면 이렇게 보이죠. 얘처럼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일단 도형은 완성을 대략 했는데 하나 더 남았네요. 여기
여기는 2.5개월을 써야 되는데 글자를 쓰면 두 집힙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2.5개월 이렇게 두 집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형은 우리가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요 가로 텍스트 상자를 네, 클릭이 아니에요. 클릭하면 도형에 들어가서요. 자, 빈 곳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주고요. 2.5개월 미리 넣습니다. 글자를 미리 넣어서요. 이 글자를 여기 안에 정가운데다 이렇게 배치시켜 주세요. 네, 얘만 따르게. 다른 데는 글씨 아직 안 쓴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넣어 놓으신 다음에 자, 빈 곳에서 여기 오른쪽 대토록 얘도 선택이 되기 때문에 빈 곳에서 전체를 다 선택합니다. 네, 이 도형 전체가 들어가게요. 도형이 다 선택. 내가 다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압니다. 네, 도형을 전체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글꼴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뭐래요? 굴림 18포인트. 그래서 여기 가서요. 클릭 굴림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굴림이에요. 네. 굴림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입니다. 그쵸? 글자색 검정. 그런데 다 검정이 아니죠. 여기는 빠지죠. 자, 한번 우리 해볼까요? Shift 키 누르고요. 요거 콩 누르세요. 그럼 얘만 빠집니다. 네, 이 상태에서 글자색 검정. 왜냐면 다른 데는 다 검정이고 여기 하나만 흰색인 거 아시죠? 네, 여기에 아까 그렇게 봤잖아요. 자, 빈 곳 누르면 이제 선택은 다 하셨고요. 그냥 도형 클릭하시고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챗 자, 이렇게 하면 도형이 어때요? 다 완성이 되셨죠? 어우,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요. 여기 맨 뒤에 도형이 파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이렇게 파선이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스타일 들어가 보시면 아까 여기 우리 점선 바꾼 데하고 똑같아요. 여기 대시 종류 있거든요. 여기 가서 이렇게 파선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선으로 바뀐 거 보이죠?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진하게 넣으셔도 되고요. 뭐 그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두껍게 썼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으네요. 조금 더 두껍게 넣어줄게요. 네, 파선인데 두께를 너비를 여기요. 2포 1.7 네, 여기도 2 놓을까요? 닫아보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은 먼저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워드아트 2문제 여기서 감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도 30분 동안 이 내용은 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도형은 먼저 끝냈으면 이제 스마트 아트 2개를 넣을 건데 하나는 여기에 하나는 여기에 넣는다 개념 잡아 놓으시고요. 자, 삽입의 스마트 아트입니다. 네, 스마트 아트인데요. 이 모양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안에 있거든요. 어떻게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많이 써봤어요. 지금은 여기 얘인데요. 여기 목록형에 가보면 이 모양입니다. 네, 가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 네, 이것도 많이 써보셔야 되고요. 못 찾겠으면 일단 패스, 빼고 다른 거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일단 클릭. 바로 목록형이에요. 그리고 이 모양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항목이 3개인데요. 우린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확인. 자, 이 상태에서요.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테두리를 클릭하시고요. 사이즈를 맞춰주세요. 사이즈를. 네,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다 갖다 일단 먼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크기를요. 텍스트 크기를 되도록이면 한 번에 맞추면 좋은데 여기가 그렇게가 안 돼서요. 자, 맞춰 주시고요. 자, 여기 삼각형을 눌러서 삽입을 할 겁니다. 응용 분야 밑으로 방향키로 내려주세요. 개발자 코딩 문서 작성 아래로 내리시고요. 기반 기술 초거대 GPT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여기 왼쪽 오른쪽에 도형 또 있죠. 이거는 뭐냐면 뒤에 더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GPT 3.5까지 쓰고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로
그냥 눌러서 삭제해 주세요. 그럼 뒤에 있는 것도 쭉 딸려오면서 같이 지워지는 게 보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 다 넣으셨으면요. 네. 요거 닫아 주시고요. 자, 요거 이 스마트 아트를 작업을 할 거거든요. 네. 이 상태 그대로 뭐만 하시면 되냐면 글꼴 바꿉니다. 홈에 가서. 굴림의 18포인트고요. 네, 굴림의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예,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요거 디자인에 가서요. 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 뭘로 바꾸래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3차원 만화. 그러니까 3차원에 가보시면 광택, 경사, 만화 보이시죠? 이걸 선택하라는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삽입 또 스마트 아트. 네, 그 다음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해당되는 이런 모양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프로세스형에 있으려나요? 내려보시면 여기 모양 보이시죠? 네, 아니면 모두에 두고 찾으셔야 됩니다. 모두에 두고요. 여기서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프로세스형 확인. 네, 나와 있죠? 일단 사이즈를 줄여서요. 원하는 곳에 배치해 놓겠습니다. 여기에다 들어갈 자리라서요. 그래서 갖다 놓으시고요. 다시 홈에 가서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강한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강한 효과 넣기 전에 글자부터 넣읍시다. 오픈 AR. 그 다음에 GPT 3.5라고 먼저 글자부터 넣고 얘는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다시요. 여기 들어가셔서 뭘로 바꿔요? 3차원이 아니죠? 네, 강한 효과니까 여기 보시면 단순 여기 보면 어디 있어요? 강한 효과 찾으시면 됩니다. 미세 효과 여기 있겠네요. 보통 강한 효과 얘를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우리 여기 이 모양에서는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여기 색 변경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네, 왜냐면 우리는 흑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흑백으로 인쇄하면 여기가 검정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흰색이 아니고요. 네, 요거 아까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이면 나는 검정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모양 보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도형이 두 개의 종류를 다 만들었잖아요. 두 개를 다 넣으시면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요. 애니메이션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요. 1번, 2번. 즉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죠. 그룹화. 그러니까 항상 그룹화를 한 다음에 닦아내기 해라. 위에서. 요거는 그룹화한 다음에 바운드. 튕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각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 곳에서 마우스 전체를 다 드래그. 네, 다 드래그요. 그 다음에 화살표 눌러서 같이 움직이는지 꼭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룹은 뭐냐면 그리기 도구 서식 가보면 여기 그룹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룹 보이죠? 네, 단축키도 써도 되는데요. 그룹. 그러면 하나로 묶입니다. 네, 해제할 때는 다시 그룹화 가면 이렇게 그룹 해제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룹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에요? 애니메이션. 뭘로 해라? 닦아내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요거 누름 단추 누르시면 여기에서 닦아내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그러면 닦아내기. 기본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는데 여기 보면 효과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럼 이렇게 닦아내기 효과가 끝나면서 여기 첫 번째 거예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도요. 여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빈 곳에서 다 드래그. 이거 하실 때 얘가 선택이 안 되게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 그룹화, 그룹.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방향키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바운드를 넣어라.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들어가서요. 여기 바운드 클릭. 네. 다른 효과, 다르게 어떻게 뭐 몇 초까지 넣어라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이대로 두시면 다 완료가 했습니다. 이게 6작업 끝낸 상태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2, 3, 4. 우리는 이렇게 했죠. 2작업, 3 슬라이드, 3, 4, 5, 6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어떤 거? 이제 마무리로 1번 슬라이드를 작업하는데요. 요 1번 슬라이드는 점수 배점은 40점이에요. 제일 낮아요.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합니다. 네, 시간 없으면 이거는 버리고 가도 돼요. 40점이니까요. 네, 그래서 자 1번 슬라이드 왔는데 여기는 3개만 넣어주시면 돼요. 무슨 도형이냐면 일단 도형 요거고요. 2번 워드 아트고요. 3번 그림입니다. 그림은 너무 쉬우니까요. 네, 이렇게 3개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는 거라서 제가 2번부터 한 거고요. 네, 이거부터 넣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자, 일단 틀은 여기요. 내용 틀은 지우세요. 자,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시는데 일단 도형 편집. 누가 봐도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넣어줄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삽입 도형의 직각삼각형 여기 있습니다. 기본 도형이에요. 클릭. 자, 어때요? 왼쪽 끝에 모서리에서 눌러서요. 오른쪽 모서리 끝에서 놓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그리세요. 이렇게요. 도형을 먼저 넣었죠. 여기에다가 뭘 해라? 그림으로 채우래요. 그런데 뭘로? 그림 1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요. 자, 도형 채우기. 뭘로? 그림으로요. 네. 보이시죠? 그런데 어디에서 갖고 올 거예요?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거잖아요. 네. 누르시고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그림을 넣었던 적이 있어서 자동으로 1로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림 1 누르라고 돼 있죠. 누르시고 삽입. 그럼 그림 1 삽입된 거 보이세요? 네, 그림 1로 삽입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투명도 50%라는 거 보이세요? 이 그림의 투명도를 50%만 보이게 하래요. 네, 투명도 50%. 얘를 넣어줘야 됩니다. 도형 효과, 여기요. 도형 스타일 들어가서요. 효과 여기 보면 조금 제가 옮겨 볼게요. 여기 투명도 보이시죠? 여기를 뭘로 해라? 50으로 해라. 50으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50%로 해라. 투명도 그럼 50% 연해졌죠. 그리고 효과는 여기서도 넣을 수 있는데 투명도는 여기가 따로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투명도 50% 하고 뭐까지 해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그래서 여기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미리 보기 설정 가보면 여기에요. 2.5% 보이죠?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마무리가 됐죠? 닫아줄게요. 네, 이렇게 도형이 하나가 삼각형 도형은 완성이 되고요. 이거 몇 번만 하시면 금방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워드 아트 삽입하래요. 삽입에 보면 여기 워드 아트 보이시죠? 네, 첫 번째 걸로 합니다. 기본이에요. 검정색. 얘는 테두리만 나중에 빼주시면 되고요. 눌러서요.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세요. 네, 그대로 작업이신데 여기서 주의할 거 드래그 할 것도 없고요. 테두리를 누르세요. 정 가운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대로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글꼴을 입힐 거예요. 여기 보면 도둠 굵게 보이시죠? 글꼴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홈에 가서 여기를 도둠, 도둠은 쓴 적이 없네요. 그러면 도둠, 네, 도둠. 그 다음에 굵게. 그런데 여기서 요거, 네, 여기 그림자는 뺐습니다. 빼주시고요. 그림자는 빼주시고 도둠 굵게 하셨죠?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따로 지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뭘로 하냐면 요걸로. 지금 여기서 여기에 있는 요 크기에 맞출 겁니다. 이게 좌우 크기를. 이렇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기로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은 80 정도 하니까 여기하고 비슷해지죠? 사이즈가. 네, 그래서 이렇게 글꼴 크기까지 다 맞춰 놓고요. 이 다음에 여기다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 물결 한 다음에 물결2를 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이거를 넣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글꼴 맞춰준 다음에 요거 사이즈를 바꿉니다. 네, 효과를. 그래서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자, 얘는 도형이 아니잖아요. 워드 아트니까. 여기 워드 아트 효과 가셔서 변환 여기 가시면 요거 물결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요 모양을 어떤 게 나올지 그때그때 모르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쓰셔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 물결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여기 있죠. 물결 아래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결 아래로라는 걸로요. 워드아트는 자 어디 있어요? 물결 1이 요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이제 버전에 따라 다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물결 아래로 얘를 눌러줄게요. 자 만들어졌죠?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돼? 이제 마무리는 뭐예요? 요거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 효과 여기 보면 반사 있죠. 네, 그래서 근접 반사 그 다음에 몇 포인트요? 4포인트 오프셋인가요? 네, 그래서 4포인트 오프셋 8포인트 오프셋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클릭.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도 한 번에 마무리가 됐죠. 다 마무리한 다음에 요거 효과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번도 했고요. 이제는 그림만 넣으시면 되죠. 여기 로고 2를 넣는데 배경은 투명색으로 처리해라. 어렵지 않은 말이죠. 삽입 그림 네, 뭐를 넣으래요? 로고 2를 넣을 건데 삽입 네, 로고 2를 어떻게 넣으래요? 투명체를 해야 그러니까 색 가서 여기 투명한 색 회색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네, 그대로 반으로 접어서요. 대략 접으세요. 그래서 얘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이것도 배치도 내가 알아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다 갖다가 이렇게 배치하시면 어때요? 다 완성이 되셨죠. 그래서 총 이렇게 6개의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최대한 그때그때 잘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